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나올게요. 경찰에 들어왔으니까 나올게요. 아 어딜 뭐 경찰관님, 저희 나오라고 나왔는데 흑색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 섞지 마! 섞지 마! 섞지 마! 섞지 마! 그래서 오늘은 LG 청소 노동자와 회장님의 두 고모입니다. 2019년 10월에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 지부에 가입합니다. 1년 동안 회사 측에 교섭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회사 쪽은 교섭을 무시해왔죠. 청소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드는 건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부터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노동존중 사회의 기본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당연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탄압받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권리 보장을 할 수 있는 사회로 가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었고 이것은 사실 지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청소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에다가 거의 최저임금 베이스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노동 강도도 굉장히 세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많이 결성되고 있는 상태고, 그 얘기는 역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많이 얻어내는 결과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느 분야, 어느 업종에서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다. 그리고 많은 권리가 빼앗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은 2019년에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사측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잘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2020년 9월에 건물 앞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 이 청소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는 용역업체를 바꾸겠다 이렇게 맞대응을 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LG 트윈타워에서 일을 하지만 LG 소속은 아닙니다. LG에서 계약한 하청업체에 소속돼 있는 노동자들이죠. 결국에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은 해고 위기에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속한 회사를 안 하고 다른 회사에 할 테니까 뭐 너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게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 LG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농성이 이어지다가 2020년 12월 16일 노조 측에서 회사의 보복 해고를 철회하라, 그리고 용역업체를 바꾼다 하더라도 전원 고용을 승계하라 라는 요구를 걸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교섭에 응하거나 이러지 않고 12월 31일까지 버팁니다. 12월 31일이 중요한 날인데요.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용역업체와 LG 계열사가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었습니다. 계약 종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계약이 종료되면서 노동자들은 해고됐습니다. 조금 이 부분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LG 트윈타워의 건물을 관리하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S&I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수 INC라는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지수 INC가 바로 이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회사죠. S&I 코퍼레이션과 지수 INC의 계약이 12월 31일 날 종료되면서 지수 INC에 속해 있었던 청소 노동자들이 해고가 된 겁니다. 결국에 노동자들은 로비에서 농성을 하게 됐고 사측은 로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문을 차단하고 출입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반입까지 막게 되죠.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 날 여기에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음식물을 싸들고 찾아옵니다. 하루 종일 실랑이 끝에 이 음식물이 겨우 반입이 됐는데 그 음식물을 안에 있었던 용역업체 직원이 빼앗아서 달아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2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져갑니다. 음식물을 차단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LG를 향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것은 재벌 중에서도 글로벌 기업 삼성이나 현대차나 LG 같은 회사들은 이런 여론이 발생하는 것을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굉장히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 약간의 의문이 그 이후 보도를 통해서 좀 풀렸습니다. 지수 INC라는 회사가 사실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고모들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지수 INC는 구광모 회장의 두 고모가 지분 50%씩 10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50%씩 나눠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LG그룹 내에 SNI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LG 지주회사, LG라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SNI 코퍼레이션과 지수 INC가 계약을 맺습니다. 지수 INC는 LG 계열사의 건물 관리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LG 트윈타워를 비롯해서 LG 그룹 주요 건물들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LG 지주사, SNI 코퍼레이션, 지수 INC 이렇게 이어지는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수 INC는 구광모 회장의 두 고모의 회사니까 LG 그룹의 계열사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2009년에 계열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 이 LG그룹 계열사의 건물 관리, 청소나 뭐 이런 일들을 담당하면서 돈을 받게 되잖아요. LG 계열사 그 건물들에서 돈을 받게 되고, 이 돈이 지수 INC로 들어가고, 지수 INC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 고모에게 배당을 하는 형태로 이익이 쭉 이동합니다. 이런 걸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라고 많이들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건 곰곰이의 한 컨텐츠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 INC도 전형적인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형태입니다. 이런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총수일가가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 되고, 일감을 받았을 때 시장가보다 7% 이상의 자격 차이가 있거나 일감의 양이 많으면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 지수 INC는 아예 규제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 INC가 LG그룹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집단 안에 있어야 규제 대상이 되는데 그 밖에 있음으로써 규제 대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구광모 회장의 두 고모들은 얼마를 벌어간 거냐?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수 INC는 두 주주에게 매해 배당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207억 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고모는 10년 동안 약 100억 원을 가져간 겁니다. 자세히 보면 2011년에 6억 원을 배당합니다. 2016년에 10억으로 배당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배당금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20억, 40억, 50억. 2020년에는 60억 원을 배당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60억 원 배당은 이 회사의 순이익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순이익이 45억 원이었는데 주주들에게 돌아간 배당금이 60억 원이었던 겁니다. 지수 INC의 이익이 대부분 배당으로 돌아갔고, 재투자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배당으로 돌아갔고, 2020년에는 이익이 난 것보다 쌓여있는 거의 모든 돈들을 빨아들인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고모들이 이 회사를 처음 차렸을 때, 회사를 설립했을 때 자본금은 얼마였냐?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5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배당받은 금액만 207억 원, 40배를 빨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막 가는 회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냐?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돈들을 가져간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건물 관리하고 청소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 회사잖아요. 그러면 청소 노동자들이 그 돈을 벌어들인 것인데,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고 최저임금 베이스였고, 그 나는 막대한 이익은 구광모 회장의 두 고모가 가져간 꼴이었죠. 그런데 LG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논란이 벌어지니까 1월 8일 날 이렇게 밝힙니다. 대주주 특수관계인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미화 및 시설관계 용역회사 지수 INC의 지분 전량을 매각하고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지수 INC는 LG와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해왔지만 특수관계인 소유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 요약하면 지수 INC라는 회사는 LG그룹하고는 좀 독립적인 계열 밖에 있는 계열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논란이 있으니까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어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있으니까. 이건 논란이 아니라 일감 그냥 몰아준 겁니다. 일감 몰아주기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단지 규제 대상이 아니었을 뿐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시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이제 고모들에게 100억 정도 벌었으니까 그만 버세요 라고 한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 12월 31일 날 SNI 코퍼레이션과 지수 INC가 계약이 종료됐죠. 그리고 노동자들은 자동으로 해고됐죠. 그런데 통상 이 청소 노동자들의 일과 관련해서 업계에서는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은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업계 관행이거든요. 이 관행이 LG에는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회사에서 사람을 새로 뽑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회사에서 이 노동자들에게 제안한 건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농성 중인 만 65세 미만 청소 근로자 25명을 출퇴근 편의를 감안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약 3개월간 기존 임금의 100%를 제공하는 한편 만 65세 이상 노조원 4명에게는 별도 위로금을 지급한다. 현재 LG 트윈타워 청소 용역을 수행 중인 장애인 표준 사업장 30명과 신규 청소 용역업체 60여 명의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동시에 기존 25명 청소 근로자의 고용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존의 LG 트윈타워에서 청소를 하시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LG 트윈타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들 중에 65세 이상의 노조원들은 그만두세요. 돈 좀 드리겠습니다. 위로금 좀 드릴게요. 라는 것이고, 25명에 대해서는 일할 수 있긴 하겠는데 다른 데서 일할 수 있도록 알아봐 드릴게요. 라고 한 겁니다. 아니, 근 10년 동안 LG 트윈타워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다른 데서, 그것도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은 어디, 당신은 어디, 당신은 어디 이렇게 나눠서 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조원 4명은 그만두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노조는 작년부터 예견을 했었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자고 계속 제안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쪽에서는 계약 종료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꽤 오래전부터 내놓은 상태였고, 노동자들은 계약 종료를 하셔도 고용을 유지해 주세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바꿨을 때, 다른 회사가 됐을 때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버리면 노동자와 노동자가 싸워야 되는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LG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입장문에서 을 대 을의 싸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언뜻 보면 새로 뽑은 60명이 잘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신들을 고용을 유지해버리면 이 회사가 사람들을 새로 뽑았는데 자르라는 얘기냐? 이런 표현이에요. 이 원래 있었던 분들은 아니 그런 상황이 발생할 거니까 제발 사람을 새로 뽑지 말고 저희 고용을 유지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노동자들이 우려했던 게 거의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의인상도 주고 사회적 공헌도 많이 하는 LG가 왜 이러느냐? 왜 10년 넘게 그 건물에서 청소 노동을 해왔던, 청소하던 노동자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자르게 됐느냐? 핵심은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이 사단을 벌인 겁니다. 사실 LG의 노조 파괴는 꽤 유명했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나 현대의 노조 탄압에 가려져 있어서 그 두 회사가 워낙에 유명했기 때문에 LG가 악명을 떨치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LG도 노조를 탄압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의 기업 문화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군사 문화적이다 라는 것도 꽤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단순히 고용 문제뿐만이 아니라 LG 본사 그 쌍둥이 빌딩에서 벌어진 초코파이 탈취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씁쓸해합니다. 근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회사였고 많은 기대를 받는 회사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LG그룹도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족벌 경영도 문제이고 또 하나는 노조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이 시대의 상식입니다. LG도 그런 걸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노조와 대화하고 노동자들과 대화해서 노동자들과 상생하는 기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건 좀 그만합시다. 이제 안 그런 사회가 될 만도 하잖아요. 만약에 LG가 좋은 기업이 되고 싶다면 그 길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